이거예요. 실제로 이런 것은 막 플래시 같은 걸로도 막 되어 있기도 하고 다양하게 되어 있는데 저는 이미지 맵이 과거 맨 초창기에 홈페이지 만들었을 때는 다 이미지 맵이란 태그를 써서 썼는데 하여간 어떤 이미지를 이제까지 여러분 어떻게 줬냐면 이 이미지 그림을 클릭해가지고 index.html에서 이걸 클릭했을 때 호목 2.html로 이동을 했다. 그럼 이 그림이 모나리자였어요. 그러면 img 소스는 모나리자.jpg예요. 근데 이 img는 a에 href 줘서 호목 2.htm 주고 여기에 슬래시 a라고 준다고 하면 이 그림을 클릭했을 때 호목 2.htm으로 이동을 했어요. 쭉 해봤죠 우리가? 그림이건 글씨건 a에 href 하면 얘는 링크가 이렇게 이동을 하죠. 그런데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이번에는 뭔가 여기 안에서 그림은 하나지만 이 부분을 누르면은 이쪽으로 이 부분을 누르면 어떤 다른 웹페이지로 각기 따로따로 움직이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쓰고 있는 게 이미지 맵이라고 하는 태그죠. 그래서 다시 오게 되면 그래서 여기 이제 7코스를 누르니까 밑에 이렇게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미지 맵을 쓰려고 하면은 어떻게 태그를 주냐면 이미지를 넣었을 때는 굉장히 간단했어. 이미지 소스하고 그림 파일만 주면 되는데 맵을 이용해서 쓰려고 한다고 하면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만 생각을 해도 맵을 이용하려고 하면 이 맵에 어떤 부분, 이 부분은 a.html로 가고 이 부분은 b.html로 가고 이 부분은 c.html로 간다고 한다면 이거의 좌표가 어떻게 되는지 그 영역을 잡아줘야 되겠죠. 영역을 잡아줄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은 사각형 같은 경우에는 어떤 좌표점 하나가 있고 위드스, 하이트를 주는 방법도 있겠지만 또 하나의 방법은 대각선으로 좌표가 x1, y1하고 x2, y2만 있게 되면 이 대각선으로 하는 렉탱글이 형성이 돼요. 우리가 쓰고 있는 이미지 맵의 렉트는 이런 식으로 좌표 두 개로 해서 움직여요. 그리고 원을 준다고 하면 중심의 좌표하고 레디어스, 반지름 값을 주면 이 서클 영역을 우리가 잡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폴리곤이라고 하면은 어떤 경우에는 영역을 이렇게 잡을 수도 있죠. 이렇게 잡으면 이 좌표, 이 좌표, 이 좌표, 이 좌표, 이 좌표 하고 좌표 값을 주게 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를 주면 그렇죠. 스타, 그렇죠? 스타의 좌표가 잡히겠죠. 이렇게 자 그림이 먼저 와야 되니까 img 소스하고 똑같아요. 근데 맵을 쓰겠다. 그러니까 use 맵하고 맵의 이름을 주죠. 근데 맵으로 링크가 걸릴 거니까 샵이 왔어요. 우리 하이퍼링크에서 네임 태그 쓸 때 샵 썼던 거 기억나죠? 한 웹페이지 내에서 이동할 때처럼. 그래서 use 맵하고 이미지 맵의 이름을 주는데 앞에 샵이 오는 거 이제 기억을 해야 되고 맵의 이름에서 이제 맵을 정의하는 거예요. 지금 맵을 실제로 여기에서 정의하게 되고 여기 있는 맵이 여러 개일 수도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보통 한 개의 맵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미지 맵의 이름을 주고 그 이미지 맵하고 똑같은 이름으로 뭔가 정의가 되어 있어야 되겠죠. 지도가 맵이. 그래서 그 맵은 지도가 우리 살고 있는 그 우리나라는 뭐 경상도, 뭐 경기도 이렇게 해서 맵이 되는데 여기는 서클, 폴리곤, 말하자면 렉탱글 이렇게 해서 움직여요. 그래서 맵 네임을 줘요. 그 다음에 에어리어 하고서 이제 쉐이프, 그 다음에 코드, href, alt 나오는데 예제를 하나 이제 한번 먼저 살펴보죠. 뭐. 자, 지금 하나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어떤 애를 만들었냐면 자, 하나 조그맣게 생긴 사각형을 만들어서 나는 사각형인데 이게 내 그림이에요. 이미지예요. 그래서 이미지의 이름은 뭐냐면 hw.jpg라고 이름을 줬어요. 그래서 지금 그림판에서 그림을 하나 그렸는데 어떤 그림을 그렸냐면 내가 이런 그림을 그렸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요 한양이라고 글씨를 썼어요. 이 좌표가 0,0이에요.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가 들어오면 웹페이지에 절대 좌표는 이 점이 0,0이에요.
근데 이미지 맵을 내가 여러 개 쓸 거예요. 이런 이미지가 있다고 하면 각각의 이미지 맵은 그 이미지 이 부분이 0,0으로 좌표를 새로 갖게 돼요. 이해되죠? 그래서 0,0이고 지금 좌표를 제가 뭘로 잡아놨나. 여기 보시면 0,0에 20,40이죠. 그러면 그 이미지가 지금 0,0이고 x좌표가 20이에요. y좌표가 40이에요. 요 정도로 해서 20,40으로 해가지고 영역을 하나 잡았어요. 그래서 그 영역은 보시면 자 여기 이미지 소스 하고서 hw.jpg가 왔고 유즈몹 해서 우물정 샵 hw로 줬죠. 맵의 이름은 hw로 줬어요. 자 에어리어 영역 잡아요. 에어리어하고 쉐입은 뭐냐면 렉탱글로 쓰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코드 이것은 좌표 코디네이션 이거죠. 그러면 0,0, 20,40에서 좌표가 두 개가 왔죠. 그리고 ALT는 그 부분에 마우스가 갔을 때 사각형이라고 글씨가 오게 해놨어요. 그리고 그 부분을 내가 눌렀을 때 0,0하고 20,40 그 렉탱글 속에 와서 마우스가 클릭이 됐을 때는 한양.ac.kr로 가고 타겟이 블랭크니까 윈도우 하나 오픈하겠죠. 자, 그 다음에 쉐입이 서클이에요. 서클이니까 40,20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중점의 좌표가 40,20이고 반지름은 20으로 해가지고 원을 하나 만들었고 이거는 호목 4.htm으로 연결이 되지요. 그리고 그 또 하나의 좌표는 쉐이프 폴리곤인데 제가 삼각형 잡았어요. 80,0, 225,50, 150,50에서 좌표 3개를 가지고 있으면 그렇죠. 가장 작은 단위의 다각형은 삼각형이죠. 삼각형을 만들어서 지금 보면 이런 이미지에 요 부분이 지금 어디로 가냐면 한양.ac.kr이고 요 원 부분이 호목 4로 이동을 할 거고 요 삼각형 부분이 호목 5로 이동을 할 텐데 그러면서 보면 img 맵 했죠. 자 여기 와가지고 마우스 대니까 사각형이라고 나와요. 이렇게 누르니까 한양대 홈페이지로 이동했어요. 내가 여기 아무리 눌러봐야 여기는 리스판스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미지에다가 내가 링크를 건 게 아니라 이미지에 맵을 만들었는데 여기는 좌표가 잡혀 있는 게 없어. 에어리어가. 내가 에어리어 잡은 것은 딱 요 부분 아니면 요거 오면 요 부분 동그라미 보여요? 누르면 이 원이 지금 뭐냐면 반지름 20인 40,20에서 반지름 20인 요 영역에 왔을 때는 그렇죠. 왜 안 나오냐면 지금 이렇게 실패할 경우는 딱 몇 가지라고 했어요? 2가지라고 그랬죠. 경로가 틀렸거나 파일 갔더니 파일이 존재하지 않거나 파일 이름이 틀렸거나 그렇죠. 걸어놨지만 실제로 호모 4.htm은 프레임을 나누는데 프레임이 들어와야 되는 웹 문서가 없으니까 안 잡힌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에 오니까 삼각형 보여요? 요 삼각형 부분에 오게 되니까 이거는 웹페이지 하나니까는 폼이 바로 연결 이게 호모 5.htm의 내용이었죠. 자, 그래서 이미지 맵이 사용을 하면은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태그인 건 사실인데 그 좌표점을 결정할 때는 우리가 눈으로 보고 좌표를 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특별한 어떤 그래픽 툴을 쓰거나 아니면은 그 웹페이지를 만드는 전문 툴에서는 그냥 갖다가 이렇게 마우스로 해서 아이콘 선택해서 그냥 클릭해가지고 간단하게 소스가 이미지 맵이 생성이 될 텐데 여러분은 이미지 맵이 뭐라고 하는 건지 그 내용만 사실은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배웠던 내용에 텍스트를 제어하는 폰트 그리고 H1234 태그 이런 거를 살펴봤고 테이블 태그도 살펴봤고 그림 이미지 맵도 살펴봤어요. 그리고 목록 태그도 살펴봤고 그 다음에 링크 태그가 있죠. 링크. 이 링크가 있기 때문에 HTTP 이 프로토콜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 링크 때문에 가장 중요하지 사실은 이 링크가. 그렇죠? 그리고 아까 메타에서도 보면 HTTP하고 이퀴벌런트, 이큐브 나온 것도 다 이렇게 그 링크를 쫓아간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들이죠.
그래서 이 링크를 보게 되면 크게 봤을 때 링크는 지금 페이지가 이 링크가 계속 그 서버에 한 서버에 로컬에서 말하자면 움직이게 되느냐 아니면은 다른 쪽으로 계속 다른 서버로 이동하느냐 그러죠. 그러면서 어떤 웹페이지에 갔을 때 그 웹페이지 로컬이건 어떤 다른 서버에 있는 웹페이지건 한 페이지 내에서 이동을 하나 하여간 얘는 A의 href하고 여기에 들어있는 값이 어떤 절대 주소이거나 상대 주소이거나에 따라 가지고는 이동을 하게 되죠. 그리고 여기에 실제로 웹페이지에 보이게 되는 글자가 있고 /A로 지금 오게 되고 있어요. 자, 그런데 한 페이지 내에서 이동을 할 때는 뭘 썼냐면 A 네임 태그를 썼죠. A 네임 태그. 그래서 /A가 되고 이 A 네임 태그에 연결되어 있는 태그는 얘는 A의 href 해가지고 샵 해가지고는 우물정에서 연결이 되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배우게 된 태그는 우리가 배웠던 태그는 폼 태그죠. 폼은 폼에서 /폼 사이에 오게 돼요. 그렇죠? 폼은 어떤 종류가 있었어요? 텍스트를 쓸 수 있는 계열로 인풋 타입 텍스트가 있었고 인풋 타입 패스워드가 있었고 인풋 타입 빠지고 텍스트 에어리어만 있는 태그가 있었죠. 그렇죠? 인풋 타입 텍스트건 패스워드건 가지고 있는 속성의 값은 name이라고 하는 값, 그쵸? 만들었으면 이름을 주세요. 되도록이면 다 폼에 어떤 값이 오게 되고 이 값들은 의미 있는 값으로 데이터베이스 같은 데 저장이 될 애들이고 어떤 값은 그걸 가져와 가지고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값을 어떤 그쵸? 우리 커먼 게이트 인터페이스 말하자면 우리가 PHP 같은 이런 프로그램하고 DB에 뭐 MySQL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실제로 아이디하고 패스워드가 서버 쪽에 있는 DB의 값하고 일치가 되나 그래서 로그인을 하기도 하고 로그인 페일러를 주기도 하고 그러죠. 자, 이름을 주고 그 다음에 눈에 보이는 어떤 사이즈 값을 주면 요 텍스트 박스나 패스워드 사이즈가 딱 눈에 보이죠. 근데 실제로 글자를 갖다가 쓸 수 있는 것은 맥스 랭스로 해가지고는 입력할 수 있는 값의 제한은 맥스 랭스로 주고 있죠. 그 다음에 버튼 계열이 있어요. 인풋 타입 버튼이 있어. 그 다음에 이미지가 있어. 이미지 버튼이. 그리고 서브밋 버튼이 있고 리셋 버튼이 있어요. 버튼은 주로 자바스크립트하고 연결해가지고 이제 얘는 이벤트를 처리하게 되는 역할을 하는 버튼으로 장차 쓰이게 될 거고 여기 있는 이미지 버튼은 웹 이미지 버튼이나 이런 서브밋 버튼은 눌렀을 때 현재 폼에 작성된 내용을 서버 쪽으로 전송을 하고자 하는 버튼이에요. 그리고 리셋이라고 하는 버튼은 전송하는 걸 하지 마라. 아니면 이 웹 썼던 폼을 클리어하는 그런 역할을 갖게 되는 버튼이죠. 자, 그랬고 뭐가 있었냐면 라디오 버튼, 라디오, 그 다음에 체크박스가 있었죠. 라디오라고 하는 것은 그쵸 93.1MHz 들으면서 103.1 못 듣는다고 그랬죠. 딱 한 가지만 초이스해야 돼요. 그래서 결제를 할 때 신용카드로 할 건가? 아니면은 핸드폰 모바일 결제를 할 건가? 아니면은 인터넷 뱅킹을 할 건가? 셋 중에 하나만 해야지 돈을 여러 번 낼 일은 없죠. 이런 경우에는 라디오 버튼을 써요. 그럴 때 조심할 것은 이거에 그쵸 이름을 똑같이 줘서 이것 중에 한 개만 선택해야지요. 밸류 값으로 어떤 게 내가 선택을 했는지 밸류로 체크를 하고 이것들은 하나의 이름으로 묶여 있어야 돼요. 체크박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책을 사는데 시집도 사고 수필도 사고 그쵸? 소설도 사고 여러 개 살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 개를 초이스할 수 있는 멀티 초이스가 가능한 체크박스는 이것도 되도록이면은 그 이름을 줄 때 이름을 하나의 카테고리로 묶여 있는 것은 이름을 똑같이 주고 그럼 어떤 거 선택했는지는 어떻게 하느냐 밸류 값으로 우리가 판별을 할 수 있으면 돼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뭐가 있었어요?
어느 무슨 가입하라고 하는 난에 가서 보면 흔하게 보는 게 드랍다운 리스트 박스죠. 예, 여기 디폴트로 뭐 학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탁 누르면 쭉 나오면서 그쵸? 여기에 기타 이렇게 되어 있죠. 이런 거 줄 때는 어떻게 줬어요? 셀렉트 해가지고 셀렉트 그리고 옵션 해서 그쵸? 옵션이 여러 개 있으면 이 옵션의 개수만큼 있죠. 셀렉트 슬래시 셀렉트에 오게 되는데 얘가 셀렉트에 사이즈 값이 있다고 하면은 이렇게 드랍다운 이렇게 드랍다운 리스트가 콤보 박스가 아니고 이렇게 해서 여러 개의 데이터를 보여주고 싶으면 여기 사이즈 값을 주면 돼요. 사이즈 값이 없으면은 드랍다운 요 콤보 요걸로 리스트 요걸로 보이고 사이즈 값이 있으면 이렇게 보이죠. 여러 개를 멀티 초이스를 하려고 그러면 멀티플이라고 하는 속성을 셀렉트에다 주면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죠? 폼에서 텍스트 계열이 있었고 텍스트 계열까지 이건 로스, 칼스 해가지고 행과 열을 주면 되는 거고 버튼 계열이 있었고 라디오, 체크박스, 콤보박스 빠진 거 있어요? 폼에서? 그 다음에 파일 업로드 할 때 하는 거 그런 태그가 있었죠. 그 다음에 우리가 설명을 안 했지만 히든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이거는 서버하고 연결했을 때만 의미가 있기 때문에 별로 여러분들이 지금은 현재는 신경을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충 폼 태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폼 옆에 있는 이 속성도 중요한 속성이긴 한데 우리가 지금 현재 HTML만 했을 때는 여기에 있는 정보들이 별로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크게 안 드렸어. 여기에 뭐가 있었냐면 액션이라고 하는 게 있죠. 액션. 액션은 뭐냐면 여기 이 서브밋이 눌렸을 때 연결되는 서버 쪽의 프로그램 이름이 액션에 오게 돼요. 그리고 메서드가 있죠. 이 메서드는 뭐냐면은 이 액션에 이 프로그램이 연결되는데 이 프로그램은 여기에 있는 내용을 받아가지고 뭔가 일을 처리할 때 이거 데이터를 서버 쪽에 전송을 할 때 어떤 메서드를 쓰겠느냐. 그래서 get 방식과 포스트 방식이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인코딩해서 데이터가 어떤 형식으로 날아갈 건가 이런 정보들이 폼에 오게 되는데 여러분은 지금 이 기본 HTML 과정에서는 이거는 생략하고 그냥 폼에 어떤 컨트롤들이 각각 존재하게 되고 그 컨트롤들은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나 그것만 여러분들은 살펴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까지 배운 것 중에서 빠진 태그 혹시 있어요? 자, 빠진 태그가 있긴 있지. 근데 그렇게 중요도를 주지 않기 때문에 이제 뺀 태그들이 있어요. 이미지가 있는데 그 이미지에다가 어떤 효과를 주려고 할 때 스타일 필터에서 필터의 효과로 무슨 블러냐 뿌옇게 하겠느냐 뭐 이게 이런 다양한 필터가 있는데 그거는 그냥 우리는 무시하고 가도 돼요. 어차피 그렇게 안 하고 잘하려고 하면 진짜 그래픽 툴에서 필터 써야 되는 거고 또 뭐가 있냐면 애플릿은 쓰진 않아도 개념은 한번 살펴보죠. 뭐 애플릿 슬래시 애플릿 그쵸? 이렇게 리자가 붙어있는 영어의 어원은 뭔가 작다, 스몰이라는 의미가 있죠. 작은 소책자 북릿이라고 그러고 그쵸? LET가 붙어있는 건 어떤 스몰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얘는 뭐에 대한 스몰이냐면 자바로 프로그램을 짜면은 어플리케이션을 짤 수가 있어요. 자바라고 하는 랭귀지는. 얘가 95년에 자바가 나왔을 때 이게 뭐의 약자일까 참 궁금했어. 근데 이건 약자가 아니야. 그냥 자바의 향기 커피, 자바. 더 이상 의미가 없어요. 원래는 제임스 고슬링이 오크라고 하는 단어, 어떤 랭귀지를 만들었는데 창밖에 떡갈나무가 너무 멋져 보였어. 그래서 오크라고 줬는데 이름이 너무 파퓰러하지 않잖아요. 어차피 랭귀지도 전 세계 시장에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커피를 마시다가 그래 누구나 좋아하는 커피 그래서 이름이 한순간에 자바로 바뀌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는 앞으로 자바스크립트를 하게 될 텐데 자바스크립트 이 자바스크립트의 자바하고 이 자바하고는 무슨 관계? 그닥 큰 관계는 사실은 없어요. 넷스케이프라고 하는 이게 익스플로러 나오기 전에 거의 세계 시장을 점유했던 웹 브라우저예요. 넷스케이프. 저도 95년쯤에 넷스케이프 2.0 그때 인터넷 익스플로러 나오지도 않았죠. 그렇죠?
그때 열심히 썼던 툴인데 이 툴에 웹 브라우저에 스크립트를 처리하는 라이브 스크립트라고 하는 게 있었어. 라이브 스크립트가 있었는데 이 라이브 스크립트를 쓰고 있다. 그때 썬 마이크로 시스템에서 자바라고 하는 랭귀지,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랭귀지를 만들어서 잘 나가려고 하니까 요게 이렇게 손을 잡으면서 자바의 개념을 조금 가져오면서 라이브 스크립트가 자바스크립트로 한순간에 개명을 했죠. 허무해? 근데 자바하고 자바스크립트하고 많이 달라요. 자바라고 하는 랭귀지는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랭귀지야. 얘는 오브젝트 베이스드 랭귀지예요. 베이스드. 어떤 차이가 있냐면 오브젝트 객체 지향이라고 하면은 객체가 얘가 이네리턴스 상속을 받아야 돼요. 폴리모피즘이 존재해야 돼요. 그 다음에 데이터 인포메이션 하이딩을 할 수 있어요. 인캡슐레이션이 돼야 되는 이런 특성들이 있어야 되는데 자바스크립트는 오브젝트는 존재해. 그래서 데이터 객체도 우리 갖다 쓸 수가 있고 우리가 객체를 만들 수도 있지만 상속 같은 건 안 돼요. 그냥 아주 작은 객체를 가지고 프로그램을 그냥 요긴하게 왜? 우리가 쓰고 있는 이거를 자바스크립트를 해석하는 컴파일러는 따로 없어요. 그냥 웹 브라우저 인터프리터 형식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런 간단한 오브젝트를 처리하는 정도로 한다는 거죠. 이런 자바 랭귀지로 프로그램을 잘 거창하게 짜면 그건 어플리케이션이에요. 얘는 독자적으로 돌아가는 프로그램을 어플리케이션이라고 그래. 근데 지금 자바로 짠 것을 웹페이지에 내가 여기에 포함시켜 가지고는 뭔가 효과를 주려고 할 때 자바 랭귀지로 짰어요. 근데 어플리케이션으로 따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웹 브라우저에 종속돼 가지고 돌아가게 되니까 얘는 애플렛이라고 스몰의 의미로 그쵸? 어플리케이션의 작은 버전에서 애플릿을 했죠. 그래서 애플릿을 이게 한 90년대 후반에는 애플릿을 많이 홈페이지 만들 때 사용했어요. 근데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이 애플릿을 사용하려고 하면 이 애플릿의 효과를 줄 수 있는 그 클래스 파일을 서버 쪽에서 얘가 네트워크 타고 들어와서 여기 효과를 줘야 돼요. 그리고 이런 자바로 하지 않고 그런 효과들을 말하자면 어떤 아까 필터라던가 그냥 HTML 차원에서 스타일 시트 이런 차원에서 그냥 커버가 되기 때문에 애플릿을 사용하지는 않지만 이거가 애플릿이라고 하는 것은 자바로 짠 프로그램인데 이 프로그램은 웹페이지 속에 끼워서 쓰려고 할 때 애플릿 속에 어떤 코드에서 그 자바 클래스 파일 이름을 줘서 어떤 파라미터 값들을 많이 제어해서 주로 이미지에다가 호수에 비친 그 레이크의 효과라든가 무슨 터널의 효과라든가 다양한 이미지 효과를 줄 때 과거에 많이 사용을 했고 앞으로도 이거는 별로 사용될 것 같지는 않아. 근데 어쨌든 애플릿이라고 하는 태그가 뭔가 그거를 여러분이 알아두면은 다른 책을 볼 때도 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빠진 태그 혹시 있어요? 없어? 그러면 태그 정리는 여기까지 해서 기본 HTML 태그는 지금 대충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질문 있는 사람? 질문하세요. 여기 말 안 했지만 오브젝트 이런 것도 있어. 오브젝트 슬래시 오브젝트도 있고 다른 뭐 효과를 주고 싶은데 그러면은 이제 중간고사 끝나고 CSS에서 1시간만 할 거예요. 마음 같았으면 2시간 뭐 이렇게 하고 싶지만 그러면 자바스크립트를 하기가 어려워. 그래서 자바스크립트에다가 좀 포커스를 두려고 스타일 시트는 여러분이 스타일 시트 지금 설명을 해줘 다 못 외워요. 스타일 시트가 뭐라는 것만 알면 웹에 보면 다 정보가 있으면 갖다 쓸 수가 있으니까 스타일 시트의 의미를 이해하고 가장 중요한 스타일 시트 부분만 하고 그 다음서부터는 그냥 자바스크립트로 해서 실제로 그 폼에 버튼 같은 데다가 그 이벤트 그 핸들링 할 수 있는 그 자바스크립트로 해서 설명을 이제 하게 되는데 여기까지 해서 뭐 정리하죠 뭐 태그.